이제는 가지고 있는 집들 다 내놔. 그냥 내놔. 아무 소리 말고 다 내놓고 길바닥에 가서 자. 그냥 내놔. 다 내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한 기사에 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3년, 벌써 3년째인데 이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못지않게 한번 직책을 맡은 사람을 잘 자르지 못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데도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어영구영 우왕좌왕 정신없이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섣불리 잡지 못할 겁니다.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이분이 원래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나? 저는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이러셨던 분 아닌가요? 어떻게 부동산을 많이 알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장관 될 때부터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나 같은 생각이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신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군요. 서울 집값 52%가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이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서울의 집값은 52%가 상승했다. 발자취엔 규제 또 규제, 마냥 규제, 대충 규제 또는 계속 규제,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규제를 계속할 것 같은데 취임 후 집값 잡겠다며 22번에 22번의 부동산 대책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으로 껑충, 재건축 재개발 통한 공급 이루어져야 최장수 플러스 이꼴 정책 성공 아니야.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년을 맞았습니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는 여전하지만 집값은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의 무게가 실릴 정도로 시장은 불안하다. 현 정책 기조에 따른 부동산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걸 3년간 20차례 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내성만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올라 취임 3년째를 맞는 김현미 장관은 3달 후에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 가장 집값을 많이 올린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대충적으로 그 종부세 9억 미만이었던 5억, 6억 하던 집들이 지금 1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고요. 5억이었다면 10억이 넘으면 50% 이상이 뛴 거 맞네요. 그 다음에 강남 특수지역들을 계속해서 묶으니까 살 방법이 없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6.17 대책까지 해서 뭐 공산당도 아닌데 집 사거나 뭐 이럴 적에는 신고를 해라.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별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고 이게 지금 공산당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집을 사고 팔고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허가제를 만든 건가요? 이렇게 되면 네, 원참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앞으로의 부동산은 가망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김현미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집값을 올려놓고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정말 이 많은 대책을 쏟아보면서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5억 하던 집을 10억으로 올려주고 12억으로 올려주고 또 20억 하던 집이 40억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집안 제지만 정말 행복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찍어주고 싶어요 해서 쫙 가서 찍어준 것으로 이렇게 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3년간 22번이나 반복된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바로 강남과 다주택자들에게 수도권과 무주택자까지 이제는 확대됐다. 집을 살 의향이 있는 무주택까지도 확대됐다. 하지만 규제가 거듭될수록 집값 상승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3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6,305만 원. 2017년 5월 기준인데요. 3년 만에 이 6억대의 집이 9억 2,013만 원으로 51.7%가 올랐다고 합니다. 규제 발표 직후에 잠시 관망세를 이어가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엔 다시 집값이 폭등을 해서 흐름이 수차례 폭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6.17 대책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6.17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이다. 게다가 국토부 홈페이지 6.17 대책 게시글은 조회수가 10만 건, 13만 건. 엄청나네요. 16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규제의 역량이 미약할 경우 또다시 시장을 압박할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3번째 규제는 또 뭔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집들 다 내놔. 그냥 내놔. 아무 소리 말고 다 내놓고 길바닥에 가서 자. 그냥 내놔. 다 내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끔찍해라.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열린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더욱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력한 또 강력 마지막에는 강력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집 내놔. 다 길바닥에 가서 자. 그게 제일 강력한.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이불 덮고 집 뺏겼다 이제. 뭐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거지됐어. 이 나라에다가 집 다 주고 이 자식들이 이 집 다 가져간다며 뭐 하는 거야 내 집으로. 우리 길바닥에서 자는데. 이러는 건 아닌가요? 무섭네요. 네. 또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분야다. 끝말은 왜 이러나요? 아무리 추가 계획을 추가로 계속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어떤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또 비켜가네요. 이게 무슨 정책을 하는 실장이며 전문가들인가요? 전문가들은 시장을 옥죄는 규제로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 서울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공급 시그널이 주어지기 전까진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나 역효과를 막을 수는 없다. 이번에 새롭게 규제된 지역은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다시 집값은 오를 것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가 관계없는 현금 부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규제를 계속 내놓는 건 결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김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겠지만 그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장관이라는 의미는 아니자.
망한 장관이고 실패한 장관으로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겠지요. 왜냐? 50%가 넘는 5억짜리 집이 10억, 10억짜리 집이 20억, 20억짜리 집이 40억 만드는데 일조를 한 장관이기 때문에 자르지도 않고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큰일 났다. 북한. 오직 북한. 큰일 났다. 이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돈과도 연결돼 있고 바로 자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규제만 쏟아붓는다면 누굴 믿고 국민은 앞으로 이 자산을 불려야 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대책 계속 23번째 규제 준비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벌게 해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집값 올려서.